연방정부 셧다운의 경제 피해 규모가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를 5대4로 승인했습니다. H-1B 비자의 스템 분야 편중이 심각해 타 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자 급증과 제약회사 진통제 마케팅이 연관이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은 앞으로 10년에 걸쳐 실업자 140만 명을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31일째 이어지면서 경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셧다운의 단초가 된 국경장벽 예산 57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CBS에 따르면 베스 앤 보비노 S&P 글로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으로 인한 주당 평균 직간접 피해액은 12억 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5주차를 맞고 있는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약 60달러로 추정됩니다. 업계 및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고 있어 피해액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직접적인 여파로는 32일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80만여 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생산성 저하를 꼽았습니다. 과거 2013년 10월에 발생했던 16일간의 셧다운 때는 공무원들의 근무 감소로 4분기 국내 총생산이 0.3% 감소했습니다. 국립공원, 박물관, 기념관 등이 문을 닫으면서 이들 관광객의 수입을 위존하는 민간인 및 기업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상업회의 연합회는 셧다운 종식을 촉구하는 서한에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추가 자본 조달 및 상장 절차도 지연되고 있다며 인수합병 심사는 중단되고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행정 승인도 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수천 개의 사업체는 하루 누적 2억 달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트랜스젠더 군입대가 금지되고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도 중단됩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5대4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20일 연방대법원은 법무부가 지난 11월 제출한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긴급심리 청원에 대해 찬성 5, 반대 4로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연방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 중단 명령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지침에 서명함으로써 트랜스젠더의 입대 금지를 비롯해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 대한 의료 혜택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인권 옹호단체 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너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보수 5명, 진보 4명이 됐습니다. 이날 트랜스젠더 군입대 금지에 나온 찬성표와 반대표 비율도 5대4여서 대법원의 균형추가 보수로 기울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재외국민 건강보험 먹튀 대상 논란에 한국 정부가 방점을 찍었는데요. 적용 대상은 해외 거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실행에 들어가면서 직장이나 사업, 학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거주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한 후 값비싼 진료만 받고 빠져나가는 일명 건강보험 먹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했고 입국 후 6개월 동안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0일을 초과할 경우 재입국일로부터 다시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할 경우에는 보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지만 나중에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기존처럼 해외 체류 기간에는 보험료 납부 정지 혜택을 보고 일시 귀국할 때는 납부를 재개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 외국인이 출국해 3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자 자격을 잃지만 6개월 안에 다시 돌아와 그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수혜자가 됩니다. H-1B 2019년도 비자 접수가 4월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템 분야의 편중이 심각해 스템이 아닌 직종에서 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 호조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H-1B 비자 취득자는 스템 분야에 편중되면서 다른 업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연구소, 호텔 등의 인력 기근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 노동력이 급감하면서 스템 분야가 아닌 직종에서의 인력 보충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H-1B 비자 신청의 과반수가 스템에 쏠려 있고 H-1B 비자 취득자 중 스템과 관계없는 직종 취업자는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1.86명꼴로 파악됐습니다. 또 스템 관련 H-1B 비자 신청의 승인율은 타 직종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2018-19년도 H-1B 비자 신청 총 24만 4,484건 중 8만 2,258건이 승인받았습니다. 3명 중 1명만 취득에 성공한 셈입니다. H-1B 비자 승인율 자체도 낮지만 스템 분야가 아니고서는 H-1B 비자를 취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인력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가 심해진다 하니 너도 나도 총기 구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총기 업계가 하락세를 겪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1일과 22일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총기업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하지만 AP통신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참가 인원이 줄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침체됐다고 전했습니다. 총기 소지를 지지해온 공화당 집권에 큰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정책적 불확실성 속에서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은닉총기 허가 범위 확대, 소음기 규제 완화, 총기 소지권 확대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정부의 규제와 금지 규정 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총기 산업에 대해 오랜 기간 연구해온 뉴욕 주립대 로버트 스피처 정치학 교수는 정치적 분위기뿐 아니라 교내 총기 난사 사건 등 사회적 분위기 역시 총기업계를 힘들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2016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총기 구매를 위한 신원조회 신청은 2,750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이 신원조회 횟수는 2,500만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권이 사라진다는 위협이 오히려 총기 구매를 촉진시켰으나 이제 총기업계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하락세를 겪는 트럼프 슬럼프를 겪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시 푸드카트에 등급제가 실시되면서 먼저 22개의 푸드카트에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커피 전문 푸드카트가 처음으로 영예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로우 맨해튼에서 영업 중인 푸드카트, 모스 커피 카트가 푸드카트 등급제 시행 첫 번째 케이스로 A 등급을 받았습니다. 뉴욕시는 지난해 5월 뉴욕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모든 푸드카트에 레스토랑과 유사한 등급제를 실시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에 시 보건국은 지난 18일 맨해튼과 브루클린, 퀸즈 소재의 푸드카트와 트럭 22개의 위생 등급을 발표했습니다. 푸드카트 등급제의 목적은 고객과의 신뢰 확보입니다. 소비자들은 푸드카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를 알고 푸드카트들도 위생 등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뉴욕시에 등록돼 있는 5,500여 개의 푸드카트 트럭 노점상은 A, B, C 등급을 받게 되며 검사 결과를 외부에 부착해야 합니다. 그동안 푸드밴더들은 2년에 한 번씩 위생 검사를 받아왔지만 위생 등급제는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보건
보건국은 앞으로 2년간 뉴욕시 모든 푸드카트들에게 일반 식당과 같은 등급을 매겨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먹거리 위생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진통제 과다 복용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진통제 처방이 필요 이상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제약사들이 전국 6,800여 명의 의사들에게 진통제 마케팅을 위해 쓴 비용은 무려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의학협회 저널의 최근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식사비, 강연료, 컨설팅, 출장비 등 비용의 명목은 다양하지만 전국 전체 의사 12명 중 1명꼴로 진통제 관련 마케팅의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사들은 동일한 카운티에서 환자 10만 명의 처방이 이루어질 때마다 추가로 평균 3차례씩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그 후 1년 사망자 숫자는 18%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의사에게 제공되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의사와 제약사 직원이 만나는 횟수가 많을수록 진통제 처방이 늘어났습니다. 뉴저지주는 최근 제약사가 의사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선물의 규모를 연간 $10,000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접촉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약물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에게 불필요한 마케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기술이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지만 위험하게도 합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실업자 140만 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위스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기술 발달로 인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14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이들에게 재교육을 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사기업은 로봇 등 자동화로 대체되어 버릴 근로자 중 25%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재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 대부분을 재교육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7%에게는 재교육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세수 증대와 실업수당 비용 저하 등으로 재교육 투자 비용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또 18%에게는 정부가 재교육할 수 있으나 비용을 상쇄하는 효율과 이득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5%는 재교육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공적 재교육이란 기존에 있었던 유사한 기능을 요구하는 일자리에 새로 배치해 전보다 더 많은 페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10년간의 재교육 비용은 사기업과 정부 합쳐 340억 달러로 추산됐습니다. 초대형 이메일 데이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총 27억 개의 데이터가 컬렉션 1이란 이름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이트 메가에서 지난 수년간 전 세계 총 27억 개의 데이터가 컬렉션 1이란 이름으로 유출된 것으로 경제 전문 온라인 매체 마켓워치가 밝혔습니다. 7억 7,300만 개의 이메일 주소와 2천만 개의 비밀번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데이터가 정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1억 6,025만 3,228개의 고유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 조합 데이터가 실제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27억 개의 사용자명과 비밀번호 목록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이메일과 비밀번호 조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출된 컬렉션 1 파일은 현재 온라인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오랫동안 온라인상에 업로드되어 확산되었는지는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일 정보 유출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며 해커들에게 어떤 자료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보안연구업체 트로이 헌트의 정보 유출 확인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이메일과 비밀번호가 유출됐는지 점검하고 신속하게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이 요청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뉴욕 웨체스터 카운티는 푸드스탬프를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지 라티머 웨체스터 카운티장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으로 혹시라도 푸드스탬프를 제공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진 수혜자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월달 푸드스탬프를 2주 앞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봄학기부터 연소득 4만 5천 달러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뉴저지 커뮤니티 칼리지의 무상 수업료 혜택이 공식 시작됐습니다. 주내 13개 커뮤니티 칼리지에 해당되며 13,000명의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무상 수업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학기당 6학점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대학 학자금 보조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쯤 시카고 인근 엘링턴 하이츠의 한인교회 주차장에서 12살 정모양과 9살 신모양이 주차장 눈더미에서 놀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린 눈 속에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양은 도와달라고 소리쳤으나 어른들은 예배 중이었고 주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발견된 정양은 오후 4시 30분쯤 사망했습니다. 21일 오전 7시 40분쯤 퀸즈 칼리지 포인트 장난감, 비타민, 의료품 도매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직원 1명과 소방관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하 산소 탱크의 일부가 부서져 터지면서 불길이 1층을 타고 올라 3알람 규모의 대형 화재로 번졌습니다. 소방관 135명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춥지 않은 날씨에 흐리고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포근한 날씨에 한때 폭우가 예상되지만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은 가끔 흐리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평년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